이제 스카이돔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스카이돔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은 그 실사나 실제 하는 라이팅을 내기 위해서 그 스카이돔 라이트 또는 이제 IBL 라이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컬러의 옵션 박스에다가 여러분들의 HDR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죠. 자, HDR 이미지가 보이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게 파일을 클릭하시고 이제 옵션 창이 뜨면 여기 이제 HDR 이미지를 연결하면 실제에 준하는 라이팅이 만들어져. 또 영화나 광고 영상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요. 그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램프 포함해서 텍스처들을 여기다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고 빛의 강도를 보면 이제 인텐시티라는 값으로 렌더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당연히 뭐 그냥 그 컬러 기반으로 한 강도 뭐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레졸루션도 값이 이제 그 전체 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거의 레졸루션은 영향이 뭐 정말 큰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렌더링 크기를 크게 하지 않는 한 기본 설정 값으로 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템퍼러처라는 이제 색 온도 값으로 라이팅을 줄 수 있죠. 값이 낮아질수록 노란색, 옐로우 계열의 색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값이 높아질수록 푸른 계열의 톤으로 바뀌죠. 색 온도 기반으로 정확한 값을 낼 수 있는, 내서 이제 라이팅 할 수 있는 게 이제 템퍼러처 값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 포맷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기본 값을 사용하는 편인데, 저도 이제 많이 사용하진 않아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익스포저가 노출이죠. 그래서 같은 값인데도 이제 익스포저는 전체 노출을 올려내는 거니까 실제로 그 카메라에서 노출 값을 조절하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요. 단순히 기본 라이트 강도나 그림자 색상, 그림자 수준에서 익스포저 값을 조절해서 전체적으로 밝기를 올려주는 역할을 익스포저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샘플 수가 높아질수록 이제 그 렌더링 되는 그림자나 또는 라이트의 강도가 아주 디테일이 달라지겠죠. 보통은 샘플 수치를 높일수록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 평균 3에서 5 사이에는 쓰는 편이고, 3 정도로 보통 쓰는 편이에요. 평상시는. 어쨌든 뭐 이건 상황에 따라서, 설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절대값이 있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자를 해당 라이트에서 그림자를 빼고 싶을 때 이 캐스트 섀도우를 사용하시겠죠. 요거는 이 옵션에도 있지만 실제 라이팅을 낼 때도 또는 이제 오브젝트 내에서도 이 부분을 표현할 수 있어요. 실린더를 실린더가 있다 치고 라이트를
지금 이제 그림자가 이 원기둥의 그림자가 지금 그 배경 건물에 좀 묻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캐스트 섀도우를 오브젝트가 만약에 렌더 스테이트 오브젝트 자체 옵션 중에 오브젝트 속성의 식 중에서 렌더 스테이트에 뭐 캐스트 섀도우를 한다는 뜻은 이 오브젝트가 그림자를 내지 않는다 이 옵션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해당 오브젝트가 그림자를 받지 않는다는 리시브 섀도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원기둥은 그림자를 내지만 원기둥은 그림자를 내지만 오브젝트가 자기 자체 그림자를 제외하고 외부에 다른 객체가 주는 오브젝트는 안 받는다가 이제 리시브 섀도우가 되겠습니다. 뭐 얘가 렌더링이 실제로 또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있죠. 이제 프리미티브 비저빌리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캐릭터 중에서 동공을 액팅용으로만 사용하는 오브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걔는 화면에 보이긴 하되 렌더는 되지 말아야 하고 그림자도 내지 말아야 하고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 가이드용 오브젝트들은 프라이머리 빌더빌리티도 끄고 섀도우와 캐스트 섀도우와 리시브도 다 꺼야겠죠. 어쨌든 그런 그림자 렌더가 스스로 렌더가 되거나 그림자를 받거나 내거나 하는 좀 설정들은 오브젝트의 쉐입 옵션에서 조절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다시 제 AI 스카이돔으로 돌아와서 지금 배경 저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 비저빌리티 스카이돔의 비저빌리티 카메라가 0이면 렌더가 안 되도록 설정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디피즈를 받지 않는다거나 스펙을 받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그리고 볼루메트릭 섀도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그림 안개에서의 안개 설정 또는 뭐 플레리 이펙트의 복셀 개념의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런 오브젝트에서의 쉐이더, 오브젝트의 그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테스트, 이렇게 섀도우가 되겠네요. 뭐 일단 크게 그런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에어리어 라이트도 이제 아놀드에도 이제 그 에어리어 라이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용어들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대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라이트 쉐입 중에는 사각형, 쿼드라틱의 사각형이거나 실린더 구조이거나 디스크 원형 구조이거나의 쉐입 모양 바꿀 수 있는 거 정도 차이가 있고, 스프레드는 라이트가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낼 때 부서지는 각도 부분을 이해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스프레드가 좁아질수록 더 좁게 그림자가 부서지는 각도가 좁아진다. 그래서 아마 라이팅을 실제로 어두운 데서 옆으로 내놓고 라이팅을 해보면 그림자의 방식이 달라지는 걸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옵션을 어두운 데서 두고 한번 라이팅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약간 여기 요 부분에 가장자리 부분이
벌어지는 각도, 우리 앵글 또는 스프레드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많이 줬을 때 차이, 조금 좁혔을 때, 많이 좁혔을 때의 차이 보이시죠? 어쨌든 스펀라이트나 에어리어라이트들은 어쨌든 앵글이나 스프레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림자가 부서지는 각도 부분이고 그 각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제 여러 각도를 이렇게 펼쳐서 그렸기 때문에 디테일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퀄러티 거칠게 표현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옵션이 샘플 값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3에서 4 좀 디테일하게 필요할 때는 5까지도 올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렌더링 할 때 이제 렌더 세팅이라는 렌더 글로벌이죠. 렌더 글로벌에 있는 세팅에 아놀드 렌더러의 옵션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카메라 AA라고 되어 있는 값이 높을수록 렌더링 퀄리티가 높아지죠. 그래서 뭐 기본 값이 이렇게 설정이 있는데 이게 한계치예요. 이 이상을 라이팅에서 아무리 높여도 여기서 높여지지 않으면 충분히 그 값을 렌더링 퀄리티를 내지 못하겠죠. 보통은 글쎄요, 이제 그 경우에 따라 틀린데 뭐 3도 괜찮지만 저는 뭐 5, 3 정도까지는 보통 렌더링 할 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 얼만큼 작은 단위로 계산을 하느냐인 거기 때문에 전체 렌더링 할 사이즈에서 그 계산할 그 크기의 격자를 반복시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수치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반복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계산하는 영역을 더 적은 단위로 계산을 하는 거죠.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디퓨즈가 좀 더 중요하다. 뭐 예를 들어 표면 재질이 텍스처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디퓨즈 값을 올려야 되고 또 그와 함께 스페큘러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뭐 유리 같은 스페큘러 자동차 이렇게 좀 반사가 많은 그런 오브젝트 렌더 할 때는 스페큘러 값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뭐 추가하거나 이제 서페이스 스캐터링 값도 그 디테일하게 표현해야 되는 수준만큼 값을 올려야만 충분히 개선이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카메라 크기, 그다음에 렌더링 되는 옵션, 이미지, 텍스처, 품질 뭐 이에 따라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적의 값을 찾는 게 필요하겠어요. 기다릴 값이 아니겠죠. 정도. 그것도 이제 레이트레이싱 관련된 것도 이제 렌더링 그러니까 기본 값에서 렌더링 테스트를 하고 조금씩 올려서 렌더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심하게 올린 다음에 지나칠 정도로 조금 심하게 올린 다음에 조금씩 줄여 나가는 방식도 괜찮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적합한 눈에 잘 띄는 수준으로 눈에 잘 띄는 부분 위주로 렌더링이 잘 나오도록 값을 충분히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어쨌든 라이팅 할 때 라이팅들은 기본적으로 라이팅 강도, 그다음에 그림자의 부서짐 정도, 부서짐을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디테일 값, 계산의 수치죠. 디테일하게 계산한 수치의 샘플수,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크게 연관되어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기능적인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기 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테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 라이트가 있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메시 라이트가 아놀드에 가면 아놀드 옵션 중에 메시 라이트가 있어요. 메시 라이트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강도, 라이트의 색상이나 강도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시 라이트는 아마 그 제가 드린 인테리어 라이트 중에서 실내 라이트 사용할 때 전등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그때 같이 해봅시다. 일단은 기능적인 거 위주로 빠르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보고 이제 실습하시면서 이제 장면에 필요한 라이팅들은 제가 좀 이렇게 실제로 씬을 상황을 좀 보면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그 3주차 수업은 일단 수업 내용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그 오늘 오늘 좀 설정한 그 배경 라이팅은 실습 집에서 돌아가서 해보시고 다음 주 수업 때 갖고 오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릴게요. 괜찮죠? 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질문 있는 사람?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자, 없으면 여기까지.